습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남성 사례자께서 저희 신세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판정단들의 결과를 보는 게 진짜 궁금한 게 최초로 남성 판정단 50인이 자리를 하셨단 말이죠. 저희 근데 저기 처음보다 지금 많이 표정이 어두워지셨거든요. 조금 이렇게 밝게. 네, 지금 이제 결정을 해주실 시간이에요. 그냥 쇼핑 좋아하는 아내 여자라면은 뭐 저 정도로 스트레스 풀 수 있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을 아니다. 아우 형편도 쉽지 않은데 이거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운명 빼놓고 다. 8대 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분들은 50인 중에 단 2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이 버릇 고쳐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초기에 고쳐놔야 돼. 안 돼. 큰일 나. 뭐 이거 뭐 이해해준다. 뭐 여자가 그거 없이는 뭐. 절제 있게 써야 돼요. 절제 있게. 살림도 절제 있게 해야 되지. 자, 왜 이런 선택들을 하셨을지 오늘은 뭐 여성 판정단, 남성 판정단 골고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홈쇼핑 채널만 이 멍하니 바라보는 엄마를 나무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같이 주문하고 있는 김기혁입니다. 개성 있네, 개성 있어. 여기 색깔 있어요. 매진 임박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매진 임박. 네. 매진임바. 예, 문영민 씨, 요 50명의 남성 판정단들이 왔는데요. 네. 문영민 씨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려놓더라고요. 정말? 네, 첫 번째는 시원하고 털털하다. 성격 진짜 좋아 보인다. 예. 두 번째는 남탕에서 본 것 같다. 아니, 복력이 있으신데, 복력이. 오빠 왜 이러셔? 사우나 자주 가시나 봐요, 사우나. 네. 앞으로도 자주 방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50명 대 50명,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남성분들 쪽에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네. 네,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뜯어 고친다. 손 들어주실래요? 네. 2명 빼고 다였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네. 이 남성분들은 방청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 욕도 같이 먹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주위 여성들도 보고 남의 아내도 보고 제 20사람도 보고 하지만 돈을 불리는 사람, 불리는 아내가 있고 그렇죠. 또 돈을 잘 안 쓰고 절약하는 아내가 있고요. 그렇죠. 네. 탕진하는 여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불리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돈을 잘 아끼는 사람, 아껴서 잘 안 쓰는 사람을 우리가 중수 정도라고 보고요. 그런데 돈을 펑펑 막 쓰는 아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수. 왼수입니다. 자, 일단 우리 여성분들 어택 들어왔어요. 왼수예요, 왼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왼수로 안 변했지만 네. 한때는 제가 왼수로 보였었거든요. 아침 조간신문을 보던 또 우리 조간신문에서 들어오는 광고지 그런 광고지를 보던 텔레비를 틀으면 텔레비 보다가 채널 놀리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딱 생각했던 그 홈쇼핑 상품이 보여요. 명품 백이 갑자기 저것이 왜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나왔냐 이런 것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주문을 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나중에 돌려받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누라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논산훈련소 말하자면 사회적인 심리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소 말하자면 왜요? 너무 가소비를 많이 해서요? 그런 것이 있다면 훈련소로 보내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잘못돼 있다. 선생님 지금 왼쪽으로 한 번만 보실래요? 한 번만 바라보세요. 예. 지금은 안 하시죠, 이제 부인이? 가정 경제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파탄이 되다 보니까 네. 자동으로 이제 고쳐졌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딱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꼭 쓸 돈이 얼만가를 둘이 합의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 적정 순위전이다 네. 했을 때 200만 원은 당신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네.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규모 있는 소비,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야 한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네, 고쳐야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 중에 이해한다는 의견이 얼마 없었지만 네. 거의 두 없었지만 분 있었어요,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요.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아까 이해 잘하게 생기셨네요. 네. 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쇼핑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태고 때부터 물려온 욕망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 욕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태고 때부터 우리가 쇼핑을 했나요? 한정단의 김태훈 씨 같아요. 좀 그런 쉽게 얘기해. 안경도 비상을 쓰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판정단 분께 그 멀쩡한 쇼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없애고 친환경 쇼파로 바꿔요. 200만 원짜리.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일단 뭐 그거는 사회자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친환경 소파로 바꿨잖아요. 네. 네. 얼마나 영특합니까? 영특합니까? 어떡해요? 아니 얼마나 영특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 전에 짜투리나. 그 전에 쇼파도 친환경은 아니지만 멀쩡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요. 네. 친환경이라는 소파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것도 놓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보겠어요, 저는. 집이 좁아서 엄청 두 개를 못 넓게 넣는 상황이에요. 두 개를 못 넣을 경우에는 이제 옆집을 준다든지 이제 후차적인 더 좋은 거는 분명히 친환경이라는 지혜가 있어서 그걸 산 것이거든요. 야, 굉장히 뿅. 판정단은 혹시 너무 여성분들 의식한 발언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단언컨대 저는 지금 제가 사심에 편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그 말씀드리는데 주변의 남성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곧 퇴출 당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어둠이 짙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 주변이. 본인만 핀 조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사정이에요,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여성이지만 이건 이해 못하겠다라는 분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는 우선 고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50대라고 얘기를 들었고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남자분이 그런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걸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조금은 여자분이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 사례자가 전혀 문제가 없는 여자 같다라고 말씀하신 남성 판정단이 있었거든요. 네. 저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정말일까요? 가면을 쓰고 있다. 아니 그게 다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와이프라 하면 저렇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판정단 분께서는 녹즙기 그 뭐 5개 아까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믹서기 5개 있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 사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다 이해해 준다는 건 굉장히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랑 좀 받고 싶네요.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남녀의 차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또 이거 하는 게 바로 쇼핑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가 같이 쇼핑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싸우고 있는 남녀를 종종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보통 이제 경험에서 이거를 해서 봤을 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세요? 그 백화점 같은데 부부가 같이 가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여자분은 이렇게 다 둘러봐요. 하나하나 다 택 보고 어떻게 됐나 보고 잘 봤어요 하고 다른 매장 가고 그래서 몇 군데 매장을 들러서 남자는 계속 기다리고 근데 처음 매장에 가서 처음 봤던 거 그걸 살 때 남자는 그럼 왜 이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냐 하면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것도 사면 다행이야. 봐도 봐요. 3시간 돌고 살 게 없대.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의 쇼핑 시간에 질린대요. 시간에. 예. 그러면 남자가 참을 수 있는 쇼핑의 한계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시간. 3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까지는 아니, 저는 뭐 30분 정도 이상 하면 힘들어요. 영국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쇼핑을 한 지
72분이 지나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이. 많이 기다렸네. 72분이가 보시. 와. 이제 72분 지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100분은 쇼핑을 해야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요. 2시간. 남자가 20분 넘게 쇼핑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 정도. 진짜. 20% 정도라고 맞아요. 합니다. 아니 저 백화점에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운이 안 좋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 있잖아요. 막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기운 있잖아요. 그냥 안 좋은 기운이 쫙 깔려 있어서 거기가 또 막 지쳐요. 쇼핑하면서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돈에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쇼핑도 좋아하는 패턴이 늘어요. 왜냐면 가서 내가 질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는 남자가 갔는데 나는 오늘 예산이 한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가면 20만 원짜리 옷만 입습니까? 30만 원짜리도 보여주고 또 보면 100만 원짜리 옷인데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다 이러고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남자를. 그럼 남자 입장에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미묘해진단 말이에요. 나도 100만 원짜리 사주고 싶죠. 근데 그런 패턴이 몇 회가 반복이 되면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자는 가격은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요. 꼭 20만 원짜리를 입어보다가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 입어보면 날씬해 보여요. 여자는 이 라인이 확 살아. 어떤 핏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씬해 보여서 아니, 그러니까. 날씬해 보여. 남자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오빠 백 이뻐? 백 이뻐? 왜? 이미 자기는 이걸 이미 정해놨잖아요.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쁘다고. 그럼 이뻐? 이뻐? 그러면 이뻐. 그리고 남자는 또 이러고 있어요. 그걸 또 점원이 또 보고 있잖아요. 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빠 아니 이미 사주러 간 거죠. 오빠 이뻐? 그러면 이뻐.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또 물어봐요. 또 확인. 이쁘다고 이 귀신아! 왜? 돌아다닌 거로 지금 짜증나는데 계속 이뻐 이러니까. 아니 이것도 이쁠 수 있고 이것도 이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쁜지 물어보고. 아는데 확인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돌아다녔으면 그 정도에서 이뻐 혜련아 이 정도면 되는데 있고. 벌써 스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핑계거리를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여보 이거 옷 어때? 그럼 옷 좋다. 그렇죠. 이게 좋다 그러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샀어. 근데 그 이튿날 입고 나오는데 어때?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제 남편이 그러잖아. 당신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옷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네가 입으니까 아저씨! 이 아저씨 봐! 전 저희 남편의 이해 못하는 소비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해야 돼. 제가 이제 그 신혼 처음에 이제 딱 그 했을 때 혼수로 큰 책장을 꼭 해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오빠 책이 굉장히 많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이제 들어올 때 어떤 박스를 아주 고귀하게 막 돌돌돌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거기서 딱 꺼낸 게 뭐였냐면 프라모델 전담. 그게 어때서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책장 그게 사오라 그랬잖아. 제가 나름대로 선물을 사주려고 거기 샵을 가서 봤는데 최고 싼 게 1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거기 똑같은 건담들이거든요. 여자들이 볼 때는 그거 절대 몰라요. 몰라. 그거는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까만색 원피스인데 여자가 볼 때는 이게 뭐고 다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더 놀랍다는 게 뭐냐면 저는 하루 종일 백화점에 있어도요 이 냄비와 저 냄비의 차이를 아무리 차이가 있지. 들어도 차이가 있지. 저 냄비 두께가 달라. 아니, 나는 하나 묻고 싶은데 여자분들한테 여자들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나가요 쇼핑할 때? 발달품 사람 아니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갈 때 작성을 해요? 그냥 가죠. 그냥 가지. 아니 작성을 해도 가서 보면은 그 다 리스트는 바뀌죠. 안 보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마트는 가죠. 시금치, 당근 뭐 이런 거 필요한 거잖아. 이 충동 구매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잠깐 좀 먼 곳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거기서 부츠 있죠. 겨울 부츠를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 있는 건데 한 6, 7만 원에 파는데 안에 털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신어봤어요. 잠깐 신어봐서 6걸음 걸었어요. 편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애 봐주는 할머니, 내 딸, 엄마, 언니들 걸 다 샀어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만 그 똑같은 부츠가 7켤레가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 버릇이 뭐냐면 사면
제 신발 전에 신던 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신거든요. 30분 걸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꽉 조이는 거예요. 거기서 몇 걸음 걸었던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저 질러신이요. 이거 괜찮다 싶으면 완전 다 사버리는 거 있죠. 쇼핑을 하는데 지름신이 딱 오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빠져나오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그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날, 이게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보통 단순 변심에 의한 것도 돼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환불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고 보장해놓고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이제 포장을 개봉하면 다시 못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경우에는 그 홈쇼핑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지름신을 못 당할 때는 할부로 사시는 게 좋아요, 할부. 왜? 할부. 20만 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사게 그럼 되면 이자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할부 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네. 그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할부로 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게 되면 아니 일시불도 일주일 이내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그 매장에서 해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할부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보장하고. 변호사라 잘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데서 잘하는 거예요? 둘다요. 제가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잘 이거 알아? 피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분이 냄비를 반품시킨 거면 한 100개 된대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는 이제 악성 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쓰는데 이걸 실제 그런 고객이 많이 있어요. 신발을 29일을 신고 빨지도 않고 그걸 반품하거나 그리고 옷을 이렇게 몇 종 세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몇 개 빼고 반품하거나 또는 음식을 쥐포를 한 50마리 받았는데 40마리 먹고 10마리 반품하거나 뭐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악성 고객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이렇게 진상을 떨면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주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뭐 동생 거나 뭐 남의 거로 또 들어오죠. 이름을 써서. 그런 악성 고객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외에는- 그 정상적인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반품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올라가죠. 이 홈쇼핑 얘기를 좀 할게요. 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계신데 제가 홈쇼핑을 좀 요새 한 몇 달간 집중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상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 내봤어요, 보세요. 예. 근데 거기에 정말 비판할 만한, 비난할 만한 기망적인 상술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고쳐져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정된 물량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번 정도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3일 뒤 또 해.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전화벨 소리가 중간에 갑자기 빽 들려갖고 사람 막 걸렁거리게 하고 이런 이제 기법도 쓰잖아요. 그런데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매진 수법이잖아요. 매진. 매진 임박. 어떤 뭐 신발을 팔면 어떤 사이즈는 굉장히 조금 준비해 놓고 그 종류도. 그거는 금방 팔려 나갔다 하면서 이제 매진됐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도 금방 매진되니까 빨리 사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이제 이 아이템이 있길래 보는데 또 매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매진이 이상한 게 말이죠. 꼭 방송 종료 시간 직전에 매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매진이 되면 방송이 예를 들어서 40분 한다 그러면 20분 만에 30분 만에 매진되면 딱 방송이 종료돼야 맞는데 저는 그런 방송은 별로 못 보고 꼭 40분 방송에 39분 정도 되면 매진이 됐다고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매진을 거짓말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매진 됐다 그러고 딱 끝나요.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주문을 해서 한 세트가 아니라 일부러 5세트를 주문해봤어요. 근데 주문이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죠.
제가 녹음해놨어요. 여기다가. 변호사한테 걸리면 우선 저는 지금 현역에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나와서 네, 뭐 쇼호스트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 충분히 아니 그럼요.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한정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이 거짓말이다, 사기다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맞아요. 근데 앞에 단어를 들으셔야 돼요. 이 구성. 그렇지. 이 구성, 이 조건, 이 가격 이게 이걸 안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만 들어요. 이거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홈쇼핑이지. 자기가 듣고 싶고만 듣거든요. 내가 이걸 사고 싶잖아요. 그럼 앞에 걸 안 들어요. 이 구성? 예, 이 구성은 안 들려요. 대부분 앞에 이 상품이 마지막인 것 이 같아요. 가격에 오늘은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가격이 가격을 이제 바꾸거나 들쭉날쭉하거든. 구성을 바꿔서 다음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지 오늘 않습니다. 이 구성 샴푸 2개, 린스 하나, 이 구성이 그 다음에는 샴푸 3개, 린스 하나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다음 구성이 괜찮을 수도 있네. 괜찮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마지막은 맞다고요. 지금 한정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매진됐을 때 요즘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있을 한 10년 전에는 사실은 그 몇 세트 갖고 왔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고지를 안 하잖아요. 그냥 한정이다. 예, 그러다가 홈쇼핑에서 잘 되려면 일단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 알려진 상품은 안 삽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공증을 해주는 거죠. 제가 써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게 신뢰성이 때문에. 근데 처음 런칭한 상품에 업체 같은 게 돈이 없어요. 연예인도 못 써. 브랜드도 없어. 상품은 괜찮아. 그럼 이걸 어떻게 신뢰를 만드냐면 새벽에다 넣습니다. 새벽 2시나 첫방이나 막방에 넣어요. 많이 안 팔아요. 많이 안 팝니다. 일부러 조금만 갖고. 조금만 준비해서 예, 조금만 갖고 갑니다. 매진을 시킨다는 거죠. 예, 거짓말 아니잖아요. 매진 됐습니다. 한 3회 매진을 시켜요. 그런데 메인으로 오는 거예요. 연속 3회 매진. 맞잖아요. 연속 3회 매진 맞잖아요. 맞잖아. 근데 상품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런칭한 거고 괜찮으니까 샀고 매진이 된 거예요. 단지 많이 안 파는 거죠. 이거 마케팅에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녹음해놨다니까. 근데 이거는 매진이 되면 잘하셨어요. 그거는 혼내야 돼요. 신고를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큰일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좀 현명하게 홈쇼핑 물건 네. 사는 법 알려주세요. 이게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의 차이점은 사실은 인터넷 쇼핑이 더 싸요. 같은 걸 사시면. 그래서 홈쇼핑 검색하셔갖고 방송 중 인터넷 검색하셔서 거기서 사시는데요. 그게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문제가 있어서 반품은 되는데 택배비를 내가 내야 돼요. 네, 왕복 택배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근데 홈쇼핑은 왕복 택배비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봤을 때 영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환불을 하세요. 그냥 뭐 블랙리스트 안 올라가니까.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제 아내한테도 이제 써먹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 아내가 홈쇼핑을 제가 쇼호스트 할 때는 안 봤어요, 잘 오히려.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더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봐요. 쇼핑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긴 사요? 빠져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기 시작하는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왔다. 왜 늦게 이게 배운 도둑질이 큰일 난다고 늦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방을 해줄게. 정말 사고 싶은 거면 사. 얼마든지 사. 하지만 현금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주문하면 그거를 이제 매진이 돼도 내가 산 겁니다. 아까 말씀한 산 거예요. 예. 입금은 안 했지만 제가 산 거예요. 무통장 입금. 그러면 이렇게 찜해 놓습니다. 예, 무통장 입금하겠다 그러고 전화 끊으면 그건 제 겁니다. 그리고 경품 다 해당되고요. 사은품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반드시 문자가 옵니다. 오늘까지 입금을 하셔야 이게 배송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자동 취소됩니다. 아직 입금은 안 한 상태구나. 예, 이제 3일에서 4일을 기다려줘요. 배송을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문자를 보시면 정말 그때 사고 싶잖아요. 그건 사셔도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주문했나? 하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제 남자들이 술 먹고 야 내가 낼게 이거 하고 나서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래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지금 이게 3일만 참자. 그러면 그게 싸움이 그렇죠. 없어지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을 참으시면 되는데 그때 정말 사고 싶은 거는 꼭 사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고요. 쇼호스트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떻게 오버하다 보면 안 주는 건데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 실수할 때 있거든요. 네. 그걸 딱 잡으세요. 이건 로또입니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 니네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쇼호스트가 이랬어요. 이건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있던 사람입니다. 정수기를 이렇게 파는데 쇼호스트가 물 안 먹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만약에 물 안 먹고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정수기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음날 찾아갔어요. 물 안 먹고 산다고? 네, 물을 안 먹고 산대요. 왔어요. 와가지고 거짓말이네. 나와. 나 물 안 먹고 살아.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나 찌개 먹고 콜라 먹고 맥주 마시고. 맥주 마시지 물 안 먹어. 물이잖아. 그게 무슨 물이야? 나 물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음료수만 먹고 물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물안 먹는 근데 물 안 먹는 분이 점수를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녹차 타먹고 커피 그러더니 타먹겠다는 막 거지.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어머나. 정신을 차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왠지 장 변호사 내일 거기서 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홈쇼핑을 즐기실 때 꼼꼼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아니 근데 딱 저희가 보셔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예. 김효석 교수님은 사실 거의 몸담고 있다가 지금 뭐 어떤 이제 가르치는 걸 하는데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건전한 소비를 하고 싶어요. 같이 크는 거니까.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조희선 씨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전업주부였다가 이제는 뭐 아주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리고 계신데 주부님들이요 필요해서 샀는데 정작 구석에 박아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샀던 걸 깜빡해서 있는 걸 또 사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저도 이제 1+1 생필품 같은 거 많이 사서 쟁여놓죠. 근데 네. 대부분 수납을 할 때 보통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 사와서 그 자리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을 열었을 때 맨 뒤에 있는 것을 꺼내서 앞으로 내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산 거를 뒤로 보내세요. 이게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 빈자리에 넣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앞뒤에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저는 꼭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선반이나 기타 등등 붙여놓고 그 산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적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새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니까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날짜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지우시잖아요. 거의 이제 다 넘겨가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물건들은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 번씩 넘겨보시고 사기 전에 언제 샀었나. 예, 마트에서도 한 번씩. 예, 이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막 여성 우리 판정단분들만 귀를 솔깃하시는 줄 알았는데 남성 판정단 저희 좀 우리 50, 60대 판정단분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계시죠? 네, 오실만 하시죠? 저희 신세계.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역시 여성과 쇼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